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었죠.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일단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소비 지출과 고용 시장의 회복,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 덩달아서 헬스케어 섹터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 지수가 11개 업종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8% 상승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소매 판매가 추가 부양책 지원금 덕분에 9.8%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소비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57만 6천 건을 기록했는데 작년 3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고용도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은 꽤 크게 하락했어요. 1.5% 중반까지 내려와서 1.55%를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호조세를 보였죠. 이른바 빵주들은 1에서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자일링스까지 5% 넘는 급등으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가운데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아니면 퀀텀 스케이프,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니까요. 시황에서는 좀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부터 한번 보면요. 코인베이스는 아크인베스트에서 2억 5천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에도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1.6%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엔비디아 보도록 할 텐데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도 700달러에서 7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단기적인 기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확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의견을 내놨는데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목표 주가 100달러를 제시하면서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보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이글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1분기에 매출이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류업체인 아메리칸 이글은 사실 시장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약 9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한 10% 넘는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메리칸 이글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4% 정도 급등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짚어드릴 텐데, 어쨌든 1.55%까지 내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밸류 기업들에게 조금 좋은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값은 1.6% 반등했습니다.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764.3달러를 기록했고요. 원유 WTI의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0.3% 올랐습니다. 63.3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 분석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할게요.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1,400달러. 아무래도 이제 부양책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 1,400달러의 지원금을 이제 미국인들은 받았고, 네. 그 돈을 정말 썼느냐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이 키워드를 잡으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1,400달러라고 하면은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이고 아니면은 그렇게 크진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했더니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썼더라.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이 소매 판매 지표 호조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폭발적인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수 서프라이즈에는 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1,400달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요, 소매 판매가 지난달 대비해서 9.8%나 급증을 했는데 지난 2월에 마이너스 2.7%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개선됐던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컨센서스 6.1% 증가도 대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목별로 좀 살펴봤더니요. 봉쇄 조치가 아무래도 좀 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를 받은 바와 레스토랑에 대한 매출이 13% 늘어났고 그리고 또 야외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23% 늘었고요. 의류와 액세서리 매출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이 노동부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를 했죠. 근데 57만 6천 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71만 건에 대비해서 매우 좀 양호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의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고 여기에 또 1,400달러라는 재난지원금까지 받으니까 소비자들이 공격적으로 소비를 늘렸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소매 판매는 참고적으로 YOY 기준으로는 거의 28%나 급증하는 또 수치를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미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소비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 뉴욕 연방은행의 조사에 따르면은 1,400달러를 받았을 때 어디에 쓸 거냐라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41.6%가 그 자금의 이 일부분을 저축에 쓸 것이다라고 응답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에 대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월에는 좀 상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표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화라든지 아니면은 가계 재정 상황 전반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제 2분기에도 소비의 회복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미국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바, 레스토랑, 아니면 패스트푸드, 뭐 아니면 의료업체, 뭐 백화점 이런 데를 갑자기 많이 가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 업체들은 다 고용을 그러니까 해고를 해놨었잖아요. 네.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밀려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비도 빨라지고 있고 소비가 빠른 만큼 고용이 아직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본부장님,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 금리는 오르더라였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또 완전 상반이 됐어요. 경기 지표는 좋아졌는데 금리는 크게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네. 뭐 bad news is good news, good news is bad news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최근까지도 어떤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성장주 위주의 증시의 불안감이 좀 가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대 중반까지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높아진 국채 수익률의 수혜를 받으려는 그 수요가 좀 돌아왔다. 지금까지 이제 국채 금리를 올린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린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일본 등의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하지만은 이 BMO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은 일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해외 채권을 156억 달러 어치나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좀 포함이 돼 있겠죠. 이렇듯이 수요가 돌아온 것이 다시 한번 좀 이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정상화라는 이 이슈를 국채 시장 그리고 국채 금리가 충분히 좀 반영을 많이 했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라는 기관에서는 올해 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국채 금리가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나타날 인플레이션 압박을 미리 좀 반영을 충분히 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국채 금리가 꾸준히 좀 오를 때, 한창 오를 때 데이비드 테퍼 같은 투자 구루들이 몇 달 안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전망들이 이 맞은 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옐런 의장도 짧은 기간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오버슈팅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만큼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장주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는 또 이제 투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스펙 순환 시대라고 지어봤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퀀텀스케이프와 버진 갤럭틱이 지난 밤 사이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사실 그 주가 급락했던 이유는 각각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각각의 이유이긴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사실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던 기업들이라는 공통점도 또 있죠. 한번 그 각각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처드 브랜슨 경이 버진 그룹의 이 회장인데요. 리처드 브랜슨 경이 이 버진 갤럭틱의 주식 1억 5천만 달러 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약 14% 지난 밤 사이에 급락을 했는데 버진 그룹은 공식적으로 매도 이유를 밝혔어요. 레저와 여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버진 그룹은 영국의 이 대기업이죠. 근데 이 버진 그룹 안에는 호텔도 있고요, 항공사도 있고 다양한 레저, 여행 관련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진 그룹 내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다른 회사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호텔, 항공 다 맞았었죠. 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버진 갤럭틱의 지분을 팔았다고 버진 그룹에서는 설명을 한 건데 사실 리처드 브랜슨 경은 작년에도 같은 이유로 5억 달러 정도의 이 버진 갤럭틱 지분을 이미 매도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진 갤럭틱의 뉴스였었고요. 다음 퀀텀스케이프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공격적인 공매도 헤지펀드인 스콜피온 캐피털에서 퀀텀스케이프에 대해서 전형적인 펌핑 앤 덤핑 사기라면서 매도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스콜피온 캐피털은 본인들이 9명의 전 R&D 직원과 4명의 전고체 배터리 전문가, 또 2명의 폭스바겐 직원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 결국 다른 전기차 사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퀀텀스케이프의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스바겐이 요구하는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서 마일스톤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퀀텀스케이프는 기술력을 인정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런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충격은 또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본부장님.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두 기업 모두 이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고 그만큼 또 의구심도 아직까지는 좀 많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월가액을 나오고 있는 이 투자 의견을 살펴보더라도 이 기대감과 좀 불안 요소가 공존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번스타인 같은 IB에서는 최근에 이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마켓 퍼폼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중립적인 의견을 내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27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첫 상업용 비행이 기존에 올해 9월 정도에서 내년 초 정도로 밀린 상황에서 오는 2030년에 동사 매출이 18억 달러,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약 한 8.8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좀 풀릴지, 그리고 상업용 우주여행이 얼마나 좀 반향을 일으킬지 등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 좀 어렵다라는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퀀텀스케이프 관련해서는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투자 의견 평균은 비중 확대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57.5달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커버리지가 4개에 지금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켓비트라는 이 웹에 따르면요, 커버리지가 5개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기업에 대해서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신규로 IB가 커버리지를 제시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작년 말에 이 기업이 IPO를 한 후에 굉장히 시장에서 열기를 띄었던 그런 양상이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요 IB들도 약간 한 달 정도는 커버리지를 신규로 게시하거나 투자 의견을 변경하지 않고 약간은 좀 관망하고 있다, 이런 심리가 또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좀 인상 깊네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어렵다. 사실 우리가 목표 주가를 내놓는 게 밸류에이션에다가 이익을 곱한 다음에 주식수를 나눈 게 목표 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목표 주가 자체도 내놓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저희가 이제 주요 IB들의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은
이런 좀 양상을 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테슬라도 물론 지금은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좀 향상이 됐지만은 그렇죠. 예전에는 이 기업이 한 해에 몇 대를 팔지도 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이 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야 되는지도 주요 IB들이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테슬라에 대해서는 베어 케이스,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이렇게 맞아요.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IB들에도 이런 고성장 그리고 고퍼주에 대해서는 좀 밸류에이션 측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리즈 시절 해놓고 바로 옆에 인텔의 인텔의 그 로고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리즈 시절 하면은 저 사진에도 잘 나와 있네요. 네네. 저 축구 선수 앨런 스미스라는 축구 선수죠. 네. 리즈라는 팀에 있었을 때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뭐 라떼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지만은 전성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듯이 어떤 경영진까지 최근에 교체를 하면서 리즈 시절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텔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인텔의 최근에 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이날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하면서 새로운 경영진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 변모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비용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인텔 주가는 이 팻 겔싱어 CEO가 선임되는 것이 발표된 이후에 21%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겔싱어 CEO가 최근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하지만 이 언더퍼폼 의견은 인텔이 이 같은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다라는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 손해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칩 시장에서의 인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업계에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전환기 등을 좀 목표축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고통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이를 반영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파운드리 사업 재개 등의 노력이 성공하든 말든 간에 그간의 어떤 실수를 좀 많이 만회를 하고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몬드 제임스는 또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PC에 대한 수요를 매우 좀 당겨 쓴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석한 것은 인텔이 이제 투자를 늘리시기에 PC 관련된 업황이 둔화되는 시그널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평가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인텔 주가는 선방을 한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AMD가 워낙 급등을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거기에서 물론 인텔도 오늘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은 네네. 좀 대비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도 보여지죠. 네. 엔비디아와 AMD 모두 다 오늘 약 한 5% 내외로 급등을 했는데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이제 인텔과 다르게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아웃퍼폼에서 강력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단기와 장기 전망 모두 다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AMD에 대해서도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새롭게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100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기술적인 우위를 이 동사가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서버용 CPU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AMD와 인텔의 주가가 동반 하락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왜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같이 갔느냐 이렇게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나 이 AMD 같은 경우에는 둘 다 GPU를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이긴 하지만은 또 엔드 마켓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GPU 시장을 좀 놓고 보더라도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인텔이 내장형 GPU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씩 공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장형 G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한 7 정도, AMD가 3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같이 두 회사 주가가 같이 가는 경우도 좀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